그렇습니다. 오늘도 최지영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의 명사수의 명의. 과연 어떤 분이 오셨을까요? 오늘의 명의를 소개합니다. 다이어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답은 우리 몸에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해 보세요. 자, 오늘의 명의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자, 직접 인사를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 가정학과 교수 김경곤입니다. 네. 자, 오늘 김경곤 교수님과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죠. 예? 세상에서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아니, 그런 사람은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은 뉴스에서나 봤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공부 대신에 다이어트를 넣어보면 어떨까요? 세상에서 다이어트가 가장 쉬웠어요. 이 말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없습니다. 김한석 씨는 혹시 다이어트 하실 때 뭐가 가장 힘드시던가요? 일단은 먹는 게 제일 힘듭니다. 예, 그 유혹들, 냄새, 그렇죠.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의 유혹,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에 오신 환자분 중에 어떤 분은 네. 갑자기 위우해수를 받고 싶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수술이죠. 예. 그래서 도대체 왜 수술을 받고 싶냐 여쭤봤더니 실컷 먹어도 살은 좀 안 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건 좀 잠깐만요. 절대 간단한 수술이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교수님,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경우에만 하는 수술 아닌가요? 우리 몸 안에 아주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비만이 굉장히 심하고 그 때문에 합병증이 굉장히 심각해서 이것들을 빠르게 빨리 확실하게 개선시키기 위해서 하는 수술인데 환자분 스스로 수술을 받아서라도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그 얘기는 다이어트 하면서 먹고 싶은 걸 참는 게 그만큼 힘들고 곤욕스럽다는 거죠. 그분의 마음도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만 그건 옳지 않은 방법이었다.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싱크대에서 이제 수도꼭지가 계속 틀어져 있어서 물이 넘치고 네. 부엌의 바닥이 이제 다 젖고 있다. 난리 납니다. 그러면 네. 뭐 집사람 가만 안 있죠. 이런 상태에서 예. 바닥에 떨어진 물을 닦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빨리 수도꼭지를 잡아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원인을 빨리 잡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급선무인데 근본적인 문제, 참기 힘든 이 식욕을 어떻게 쉽게 좀 더 조절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데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네. 내 몸 안에 천연 식욕 억제제를 깨워라입니다. 내 몸 안에 있는 식욕 억제제?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우리 몸 안에 있는 것을 잘 쓸 줄만 안다면 건강하게 체중을 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늘 소개할 것들은 바로 그런 식욕 억제 효과를 나타내는 우리 몸 안에 있는 호르몬입니다. 그렇다면 그 호르몬은 어떤 호르몬이냐 이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예, 좀 이름이 어렵지만 하나는 렙틴 호르몬이라는 게 있고요. 렙틴, 예, 또 하나는 GLP-1 호르몬이라는 게 있습니다. GLP-1. 어려운데요? 뭐 이름은 들어보신 분들이 네네. 꽤 있을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이제 지방 조직, 지방 세포에서 이게 분비가 되는 호르몬이고 이게 이제 지방이 요만큼 있으면 렙틴이 요만큼, 지방이 이만큼 있으면 렙틴이 이만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비례합니까? 그렇죠. 똑같이 비례하죠. 근데 제가 궁금한 점은요, 교수님. 지방과 비례한다고 하셨는데 네. 살찌신 분들이 더 많이 먹어요, 계속. 그렇죠. 그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궁금하네요. 이게 비만한 상태가 오래 되다 보면은 하도 렙틴이 높은 상태가 오래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이게 렙틴의 신호를 받아들이는 네. 이 센서 같은 게 있죠? 네네. 이 센서가 무뎌지는 거예요. 지치는구나. 약간 인슐린 저항성과 비슷하네요. 그렇죠. 렙틴 저항성이라고. 그렇군요. 예, 네네. 네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강한 좋은 냄새라도 처음에는 막 확 느껴지다가 오래 있으면 무뎌지잖아요. 맞아요. 이게 똑같아요. 그래서 렙틴은 몸 안에 굉장히 많은데 작동이 굉장히 잘 안 되는 저항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가 되죠.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제 고도비만 환자분들한테 여쭤보면요. 네네. 그분들은 배고픈 걸 느껴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배고프기 전에 미리 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 공복 시간이 없어요. 꾸준히 계속 뭔가 드시니까 아하. 나 배고픈데 이게 없는 거지. 이게 만성적으로 항상 과식하고 항상 뭔가가 입에 들어가고 배고픔 자체를 느낄 찬스 자체가 없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몸 안에서 이 들어오는 이 에너지를 처리를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도로가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다고 해도 무거운 차들이 계속 지나가면 결국 도로가 망가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있는 그런 이제 식욕을 조절하는 그런 시스템도 아주 잘 만들어져 있지만은 만성적으로 계속 과식하시고 그다음에 쉴 새 없이 배고픔을 느낄 겨를도 없이 계속 먹는다. 이러면 이 시스템이 망가질 수밖에 없죠. 아니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식욕 억제제 뭐 아까 렙틴에 이어서 GLP-1 네. 이제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조금 어려워요. 이건 어떤 호르몬인가요? 그래서 렙틴은 딱 이렇게 식욕에 관한 작용이 거의 주가 되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뇌와 1대1로 딱 맞붙어서 식욕을 이렇게 억제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잘 작동하지 않는 이런 호르몬이라고 하면은 GLP-1 호르몬이라는 거는 딱 식욕 하나에만 작용하는 건 아니고 그 외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생리 작용을 보여주는 네. 그런 멀티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는데 축구 좋아하시죠? 아 좋아하죠. 손흥민 선수 좋아합니다. 네. 축구에 비유하자면은 이게 이제 렙틴 같은 경우에는 골키퍼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GLP-1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경기장 전체를 뛰어다니면서 뭐 패스도 하고 찬스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미드필더 네, 이런 다양한 역할을 하는 그런 미드필더로 식욕 하나에만 작용하는 건 아니고 음식을 먹으면은 장에서 분비가 돼가지고 이게 췌장에 가서 인슐린을 분비를 해가지고 음식이 들어왔으니까 빨리 저장을 잘 해라. 위장에서는 음식이 좀 오래 머물게 해요. 빨리 소화가 안 되고 좀 천천히 소화가 되게 해서 포만감을 또 유발을 하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뇌로 가는 신경에도 자극을 줘서 음식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그만 먹어도 된다. 이런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그렇게 천연 식욕 억제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GLP-1이 이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데 사람마다 일단은 이제 분비량도 이제 굉장히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분비가 됐을 때 이제 하나의 단점이 작용 시간이 너무 짧아요. 이게 거의 만들어지고 분비가 되자마자 2, 3분 안에 거의 절반이 없어져요. 2, 3분이요? 네. 2, 3분 너무 짧은데? 네,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당뇨병 치료제 중에 이제 좀 상당히 벌써 이제 개발된 지 꽤 됐는데 DPP-4 효소 작용을 억제하는 물질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요? 네, GLP-1 호르몬이 분해되는 걸 굉장히 좀 늦출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GLP-1이 췌장에 가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당뇨병 치료에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이 GLP-1이 이 혈당 조절뿐이 아니라 식욕도 억제할 수 있고 포만감을 굉장히 빨리 유발할 수 있다. 아니 이제 완전 다이어트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그죠? 이제 막 네. 운동하고 적게 먹고 이런 게 아니고 예. 호르몬을 좀 지배해서 조절해서 다이어트를 한다. 완전히 바뀐 거죠, 이게 이제 트렌드가. 그렇죠.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그 체중 감량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서 네. 그 에너지 밸런스를 이제 그 마이너스로 맞추는 거죠. 네네. 마이너스로 맞춰서 이렇게 빼면 된다. 그런데 네네. 우리 몸 안에 에너지 대사를 조절하는 그런 굉장히 복잡한 체계가 있는데 여기 자체를 직접적으로 어떻게 조절하는 그런 방법을 요즘에는 모색을 하고 있고 GLP-1 호르몬과 굉장히 비슷한 그런 유사체를 약으로 주입하는 그런 방법을 쓰는 거죠. 어허. 결국은 이제 생활 습관이 좋아지는 게 비만 자체를 개선시키는 가장 중요한 거죠. 네. 일단은 음식은 편안하게 드시되 먹고 싶은 건 이제 식사로 충분히 드시고 단 식사와 식사 중간에는 충분히 공복을 유지를 하셔야 돼요. 네. 그 아까 최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굉장히 고도 비만인 예, 배고픈 시간이 없습니다. 네. 계속 드시잖아요. 그걸 네. 하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식사를 줄이려고 하지 마시고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시고 식사와 식사 중간에는 충분히 공복을 유지하시고 특히 그 중간중간에 불필요한
단순당, 설탕이나 과당을 너무 많이 드시면은 이 식욕 조절 중추가 작동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먼저 고치는 것부터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규칙적으로 식사 시간이 비슷하게, 그다음에 어느 정도 지금 일정한 음식들을 먹고 중간에 단순당이 있는 그런 음료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스낵 이런 종류들을 가급적 드시지 말고 이렇게 하시면은 훨씬 더 편안하게 다이어트를 하실 수가 있죠. 깔끔하게 세 끼만 먹어라. 그렇죠. 그게 좋네요. 대한비만학회에서 제공하는 이제 행동치료 지침으로 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만 아, 그래요? 예, 상황별로 뭐 몇 가지 이렇게 뽑아가지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자, 보겠습니다. 식사할 때는 계획된 시간에 먹는다. 이게 이제 규칙적으로 딱 먹어야 돼요. 이게 그 우리 몸 안에 그 식사 에너지가 들어오는 게 리듬을 타야 하거든요. 그래서 리듬을 계속 유지를 해줘야 하는데 이 리듬이 망가지는 게 에너지 대사 체계를 망가뜨리는 거죠. 책상 서랍 등에 보관된 음식을 없앤다. 네. 아, 이것도 이해가 되네요. 요즘에 사무실에 이렇게 공동으로 먹을 수 있는 간식 코너가 있는 그런 사무실이 많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직원 복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다이어트에는 굉장히 좋지 않아요. 권고하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수십 가지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보시면서 내 상황에서 나에게 잘 맞는 거를 최소한 6개월 이상은 시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 갈수록 나빠지기는 쉬운데 정말 치료나 정말 좋아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뭐 단적인 비유로 저는 비만 치료가 요즘에는 암 치료보다도 치료 성공률이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